안녕하세요. 경제재민쪽 이의환입니다. 교수님, 네.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업스킬링이고요. 두 번째는 리스킬링 같습니다. 역량을 높이고 역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전환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미래에는 어떤 이 직업이 유망을 받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경제재민 쪽에서는 우리 일터와 일자리를 통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분 초대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산업인력공단 운영을 맡고 있는 어수봉 이사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내년에 40주년 그래서 설립한 이후로 근로자의 능력 개발, 직업 훈련, 또 직업 훈련의 기준이 되는 NCS 표준의 개발, 그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능력 평가, 쉽게 얘기하면 자격 시험, 네. 그런 게 주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그 동남아 국가에서 16개국에서 그 도입해서 중소기업에게 그 제공해주는 외국 인력 도입 사업. 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구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등등이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고, 우리 공단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약 1,8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16개 해외 지사 EPS 센터가 있고, 국내 지사로서는 29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래 노동경제학자로서도 굉장히 명성이 높으셨는데요. 이제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올 3월 예. 취임하셨는데 어떤 목표로 이 공공기관을 이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 7, 8개월 되면서 제가 내부 사정은 거의 다 파악한 것 같고요. 공단에 하는 사업은 뭐 저희 전공하고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미리 잘 알고 있었는데, 일하는 방식, 또 프로세싱이죠.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그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비효율적인 측면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4차 산업,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네.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렇군요. 예, 라는 게 제1 목표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 직원이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요새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 한 것을 우리 그 고객들에게도 공정하게 해주고, 우리 직원들의 내부 고객들에게도 공정하게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처지는 사람, 사회 계층의 약자는 좀 더 배려해주자. 그래서 공정과 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MZ 세대들의 그 가장 큰 희망사항인 일과 삶의 조화. 네. 네.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전에는 사내 커플이 생기면, 지금 현재 우리 공간 내에 CC 사내 커플의 79쌍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장이죠. 좋네요. 네, 그래서 사내 커플이 많은 게 사실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전에는 이상하게도 그거를 갈라놨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더 배려해주고, 또 육아휴직도 좀 더 장려해주고, 부부가 좀 교대로 1년씩 교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장려도 해주고, 또 근무 시간도 좀 조정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일과 삶을 조화, 이것이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네. 등 이러한 다양한 4차 산업 신기술이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네, 또 공단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이제 미래 기술,
미래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스킬이라고 불러요. 그 숙련 기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숙련 기술의 표준화된 것이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있다면 드론 운영사, 또 빅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자격증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반면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필요가 없게 된 자격증들이 예를 들면 네. 벽돌 쌓기, 네. 건설 현장에 전에 뭐 도배, 조적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술로 하나씩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말씀하신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님께서 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예.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예. 계신데요. 이 KHRD KHRD, 예. 정책에 대해서 혹은 네.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K-팝이나 네. K-드라마, 요새 오징어 게임 네. 그래서 아주 뭐 히트 치고 있는데, K자가 붙으려면 우리가 붙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걸 봐주는 외국 사람들이 K를 붙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BTS가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에서 K 드라마가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글로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하면 그건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KHRD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네. 것이고,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죠. 한국형 그 경제 발전을 모델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베트남, 네. 또 미얀마, 또 싱가포르 여러 나라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쭉 지켜보면서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 개발을 참 잘했다. 그 기간 동안 지난 한 60년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간의 60년의 역사에 스며들어온 KHRD를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 그런 것들을 이제 집약해서 KHRD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또 방법론도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KHRD를 모델화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잘하고, 네. 그래서 외국에도 우리나라를 쫓아가고자 하는 국가들의 수출까지 하려고 이제 야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변화도 중요한데요. 네. 이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네. 정책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아마 사양 산업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사양 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교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지만 네. 그 40대, 50대 되는 대표적인 뭐 전기차, 또 그 서해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화력 발전 다 셧다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화력 발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른 산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발전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분야들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뭐 조력 발전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기를 뭐 그다음에 축전한다든가 이런 쪽이 제일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화력 발전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그 부분에 특화된 기술을 가르쳐서 그쪽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또 제가 근무하는 곳이 울산인데 울산 네. 자동차 산업 많고, 그 전기차가 이제 미래 곽강받으면서 내연기관을 찍어냈던 수없이 많은 그 부품 회사들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로자들도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만은 잘못하다가는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위기에 놓이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SG 컨셉을 우리 공단도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ESG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 전환,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속칭 KESG 플랫폼을 지금 노동부랑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이제 그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런 노동 전환이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한 20곳
20개소를 개소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또 그 산업에 특화된 훈련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노동 전환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KESG 경영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 우리 사회가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학습 병행 사업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개해 주시죠. 일학습 병행은 말 그대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고등학교. 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옛날 말로 하면 직업계, 뭐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직장과 미리 협약을 맺어갖고 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 기업에 나가서 그 실습도 하고 실제 일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한 1년, 2년, 뭐 길게는 대학 과정은 4년까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관리해주고 운영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인력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아무래도 직업을 전환하자면 여기에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미스매치, 눈높이의 차이,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래 왔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직장 체험 네.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 그 KESG 플랫폼 중에 한 유형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이건 청년 특화 플랫폼으로. 그렇군요. 그다음 조금 더 나가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네. 걸맞게 가상 오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상 오피스 혹은 가상 팩토리 네. 만들어서 환경을 비슷하게 해주고 청년들이 거기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일해보고 네. 가상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버추얼 공간에서 그 실현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해외 취업 기회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공단에서 이에 관련해서 어떤 좀 사업을 좀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네. 청년에게 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통칭 K-무브 사업이라고 네. 하는데 하나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나라 또 원하는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별, 직업별 국가가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K-무브 스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하는데 그 나라 현지에 가서도 좀 연수 보내고 특별히 이제 좀 말이 어려운 국가들도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은 네. 특별한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이수 자격증 연수 이수를 했다가 하면은 그것이 예를 동남아의 경우는 혹은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자를 받는데 그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이걸 이수했다는 자격증이.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연 한 2만 명 정도가 일본에는 주로 IT 기술자,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또 중동에 그 두바이나 이런데 큰 호텔의 그 경험을 한다든가 또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까지 현재 한 3,0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네. 그래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취업 국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역시 선진국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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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국 순위를 보면 네. 미국, 그 유럽,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호주, 네. 예, 호주도 많이 나갑니다. 네. 혹시 개도국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개도국도 많이 나가는데요.
개도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대대적으로 진출해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현지 한국 기업. 그럼 뭐 당연히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겠죠. 네. 그래서 베트남 진출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우리 청년 취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빨리 좀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숙련 기술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지능 경기 대회 개최됐다고 기능 들었습니다. 경기대회. 네, 기능 경기 대회 어떤 대회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전국의 이제 청년들이 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능, 숙련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 53개 직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페스티벌 형태로 하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무관중 게임을 페스티벌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 은, 동, 뭐 장려상까지 이렇게 종목마다 시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해나 그 다음에 네, 국제 기능 올림픽에 갑니다. 올림픽. 대한민국 국대로 국가대표로. 근데 원래 금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내년 9월에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예, 전 세계 월드 스케일 컴피티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된 선수들은 내년에 그 참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사업 펼치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 외에 이제 자격 검정 중에 네.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업 단위는 되게 그런 내용이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많이 저희가 개발하고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년에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한 400만 명. 엄청나죠? 엄청 많네요. 그 중에 합격자는 한 75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되고 그 얘기는 320만 명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분들한테 지금까지는 합격, 불합격 통보만 해줬는데 네. 너무 아쉬워서 네. 불합격자가 왜 떨어지는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점수가 약했는지 과목별로 가르쳐주고 분야별로 그래서 그 떨어진 분들이 뭘 공부하면 실력을 더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능력 개발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 취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리 합격을 해도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연계된 일자리 그 자격증이 많이 활용되는 일자리 같은 것도 제시하는 그런 우리가 피드백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 표현대로 하면은 자격증 취득은 능력 개발의 끝이 아니고 능력 개발의 시작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AI 채점도 하고 AI로 분석을 해서 이분들한테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빅데이터 우리가 그동안 쌓여 있는 수없이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네. AI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 금년 중에는 3개 직종에 네.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지금 곧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그렇군요. 지난 30년 동안 학자이자 고용노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지난 30년 동안 이 활동을 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스매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동시장 미스매칭.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양극화 해소.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원청과 하청,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또 학위 간의 문제도 있고 남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균형적으로 통합된 노동시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그걸 시행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임기 하시는 동안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물론 다양한 서비스는 뭐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서 그건 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남기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직원들의 네. 전문성이에요. 일 잘하는 직원, 똑똑한 직원. 제가 아무래도 학자고 또 교육자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금년부터 제가 들어오자마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온 모든 교육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쓰자. 그래서 그 다양하게 그 능력 개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쪽으로 그 교육 훈련에 투자해온 우리 직원에 대한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투자해서 IT만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AI, 그래서 이런 IT 스트럭처, 공학 쪽이죠. 공학 쪽에 50%, 그걸 활용하는 부분에 50%. 그래서 울산에 이제 본사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또 메이저 대학, 유니스트가 있고 네. 울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대학하고 유니스트, 울산 과기대학랑 저희가 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씩, 석사급, 박사급 20명씩 제가 3년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6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사장님의 이 끊임없는 이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네. 경세재민촉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실은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대면 서비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리두기를 더 확대한다든가 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제 자가격리자, 네. 심지어는 확진자에게 자격시험 볼 때 저희가 병원까지 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방진복 입고 시험 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분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로,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되도록 하겠다.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이 공단의 아름다운 노력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발걸음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